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 경제 김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일면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9,8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현재 최저임금보다는 2.5%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밤샘 논의가 이어졌고 그 결과 오늘 새벽 6시쯤 조금 전이죠. 약 2시간 전쯤에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서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혜복구 재정으로 투입. 어제 윤 대통령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 이권 카르텔 보조금 이거 주지 않고 이 돈을 수혜복구 재정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볼까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수혜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데 돈 쓰려고 긴축 재정한 것이다. 국민 눈물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강조했다. 이런 지시 어제 윤 대통령이 내렸다라는 건데 이 지시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환경부 못할 것 같으면 물관리 국토부 넘겨라. 어제 역시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 질타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환경이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관리,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물관리가 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갔는데 제대로 못할 거면 다시 국토부로 넘겨라라고 얘기를 질타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일면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일보 홍수 위험 지방 하천 국가관리 추진 사진 보이시죠? 한화진 환경부 장관입니다.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화진 장관,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 하천 국가가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가 하천뿐 아니라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 하천은 국가가 우선 정비하고 홍수 대응이 시급한 지방 하천의 국가 하천 승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뭔가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최소 6번 행복청에서 얘기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6번이기 때문에 최소 6번은 다 전파가 됐다. 이 위험이 이 오송 참사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24차례 지하차도 위험 경고에도 시장, 지사, 참사 직전까지 몰랐다. 6번이 아니었습니다. 24번이었습니다. 무려 4배가 늘어났죠. 이것도 역시 앞에 최소를 붙여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4번보다 더 많은 경고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JSA 견학하던 미국인 1명 월북. 지금 유엔사 북한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협조 중이다. 이 미국인이 JSA로 월북을 하는 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 제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사라진 아기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감사원에서 분명히 태어나면서 바로 출생 신고 없이 사라진 아이들 2천여 명을 발견을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정부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000여 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 수사를 넣었고요. 그중에서 249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800여 명에 대해서 여전히 수사 중이다. 숨진 아이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음 사진 기사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손. 지금 살갗이 다 벗겨져서 딱지가 두껍게 앉았습니다. 굉장히 보기만 해도 내가 다 아픈 그런 손입니다. 이게 대체 누구의 손이냐? 지금 오송 참사, 오송 이 지하차도에서 물속에서 이 3명을 끌어올려서 구한 바로 그 귀하디 귀한 손입니다. 이분
지금 이 증평군의 공무원이시라고 하는데 지금 지하차도에서 본인도 사실 생사가 오가는 그 상황에서 물속에 떠내려가던 다른 사람들 3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한 기사 몇 개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좀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화물차 기사에 구조된 공무원 손 엉망돼도 3명 구했다. 네, 아까 보신 이 손이죠. 지금 상처투성이 된 정영석 씨 손, 증평군 공무원인 정영석 씨의 손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분 사실 이분도 구조 도움을 받은 분입니다. 여기 지금 기사 제목에 나온 것처럼 화물차 기사에게 구조된 공무원, 화물차 기사 바로 이분입니다.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 네,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가 이 공무원 이 정영석 씨를 구했고 정영석 씨가 또 다른 3명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을 좀 볼까요? 이 그래픽. 이 오송 지하차도 생존자들 이렇게 버텼다. 화물차가 있었고요. 화물차 위에 있다가 요 옆에 난간을 잡고 겨우겨우 버텼다라는 건데요. 이 화물차가 여기 쭉 따라가시면 이때 이 사진 아마 많이들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2, 3분 만에 6톤이 흘러들었던 그 당시 상황에서 여기 앞에 빨간 게 버스고요. 요 뒤에 있던 요 화물차, 대형 화물차가 바로 이 화물차입니다. 이 화물차 위에서 겨우 버텼다가 요 옆에 난간을 잡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텨서 겨우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물속 3명 끌어올려고 한 지하차도인 나도 구조도움 받아 더 많이 살렸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모두가 서로 토닥이며 챙겨줘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이 살아나왔어야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참 본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정말 오락가락하는 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3명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왜 울먹여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이번 사고 인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분들이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다가요. 네,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좀 무시무시합니다. 북 지워버릴 수준. 네, 북한을 지워버릴 수준이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가 아니라 저희가 이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30분 탄도미사일 2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안 방향으로 2발을 쐈습니다. 3시 30분에 한 발을 쐈고요. 3시 46분쯤에 또 한 발을 쐈습니다. 이 쏜 게 뭐냐? 단거리 탄도미사일.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좀 2발을 쐈는데요. 우리 합참이 얘기하기를 미사일은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탄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 네, 남들 다 잠든 시각, 깨 있는 사람이 없을 새벽 3시 반에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 북한. 근데 이 북한이 이걸 쏜 이유, 이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 아니냐? 기사 볼까요? 이겁니다. 미국 핵잠수함. 어제 오후 한 4시가 좀 넘어서였죠. 핵미사일 20개를 싣고 42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핵미사일 20개를 싣고 핵잠수함이 42년 만에 국내 부산항에 들어왔다라는 거. 네. 사실 이 핵잠수함이 들어온 거는 이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고 출범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NCG, 이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을 개최하면서 핵잠도 지금 보시는 바로 저겁니다. 지금 핵잠이 같이 회의에 맞춰서 지금 들어온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 핵잠수함의 위력이 어떠냐?
미 핵탄두 잠수함 지도에서 북한을 지워버릴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위력이 상당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어제 오후에 입항을 했고 그래서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30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전문가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려고 교수님을 좀 모셨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뭐 미국의 핵잠이 입항을 하고 그리고 뭐 NCG가 지금 이제 출범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좀 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예측이 됐던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핵협의그룹이 첫 회의를 열고 그리고 네. 부산에 그 핵 잠수함이 들어오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핵협의그룹을 한미가 하는데 자신들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핵협의그룹을 하거나 정비례해서 맞추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그런 입장에서 지금 네. 뭐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냥 가장 그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그 최소한의 지금 메시지를 발신했다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왜 새벽 시간, 그러니까 보라고 쏜 건데 왜 굳이 남들 다 자는 새벽 시간에 쏜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 하겠지요. 아무래도 그 미국 시간, 동부 시간으로 오후 한창 일과 중인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대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게 자신들의 항의성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미국이면 우리 한국이 새벽 3시 반이면은 미 워싱턴 DC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후 2시 반쯤 되니까 그걸 좀 기준으로 해서 미국 보라고 쐈다라는 말씀인 건데 그런데 네. 교수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다음 기사를 좀 보고 가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일면에도 잠깐 나왔었죠.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월북을 했습니다. 네, 월북. 다음 기사까지 이어서 보죠. 미국 이병, 병사였습니다. 주한 미군이었습니다. 그냥 미국인이 아니고요. 미국의 이병. 관광객 섞여 정전위 건물 둘러보다가 순식간에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 장관의 얘기를 살짝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But what we do know is that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네, 지금 결국 미국인 주한 미군이 월북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월북한 건 처음입니다. 지금 여기 볼까요? 6.25 전쟁 이후에 월북한 미군 병사 총 4명이 있었습니다. 62년도에 있었고요. 뭐 DMZ, 휴전선에서 근무하다가 63년에 다 60년대죠. 다 63년도, 65년도에 이게 뭐 순찰 돌다가 근무하다가 근데 관광으로 왔다가 JSA를 통해서 월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 네. 네. 미국인이 그것도 미국의 병사가 주한 미군이 JSA를 넘어서 월북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월북할 그 당시에 북한군 측에서 그다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뭐 후속 보도를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네. 현재 그 민간인들, 그러니까 한국인, 미국인 민간인 대상으로 네. 일주일에 4번씩 JSA 투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관광객들이 투어를 하고 있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목격담에 따르면서 웃으면서 큰 소리로 웃음소리를 내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무장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크게
즉각적인 반응이나 뭐 이게 무장 대응을 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이제 북미 간에 뭐 사전 그 접촉이나 기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뭐 그런 좀 뭐 추정도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비무장 상태였었기 때문에 뭐 북한군이 막 경계를 삼엄하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일단 미국인이 북한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꼬로 북미 간에 미국 간에 좀 대화의 물꼬가 좀 터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대화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자신들의 그 미국인이 네.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또 신병을 확보하고 이제 인도를 받을 것인가 문제를 네. 놓고 북한에 노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미 간의 기초적인 접촉은 이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바로 또 이제 판문점 채널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화 제의를 또 할 거고 또 그리고 또 평양 내에도 뭐 좀 그 스웨덴 대사관이라든지 그 미국의 그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서방 대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워싱턴은 평양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부산항에 핵잠까지 들어왔는데 아무 메시지도 안 낼 수 없고 가만히 있다가 메시지를 낼 수도 없으니 일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중에 김여정 부부장이든 누구든 북한에 메시지가 뒤따를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좀 드네요.